대원전선, 지금 이 종목을 왜 다시 봐야 할까? 오늘은 전력 설비주 가운데서도 대원전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전선주가 강했다가 쉬고 또다시 움직이면서 대원전선은 특히 이슈가 많아서 평가가 엇갈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원전선이 지금 어떤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내일 장을 앞두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한 단계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대원전선은 전형적인 급등 후 조정, 그리고 정리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등 이후 고점이 무너지는 급락 차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빠져나가며 붕괴되는 모습이 아니라 이슈를 하나씩 소화하면서 횡보에 가까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조정 과정에서 거래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종목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 안에서 체크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즉 차트만 놓고 보면 지금 대원전선은 끝난 차트도 아니고 지금 당장 달릴 차트도 아닌 방향을 다시 잡는 중간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 재무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차분한 회사다. 이제 재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이름만 보면 테마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숫자를 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00억 원대, 순이익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대원전선은 이야기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케이블을 만들어서 팔고 매년 돈을 버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전선 업종 특성상 IT처럼 폭발적인 성장 그래프는 아니지만 대신 수주가 쌓이면 실적이 늦게 꾸준히 반영되는 구조. 그래서 단기 주가만 보고 판단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중기 이상에서는 실적이 따라오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3. 전선 업황. 이건 테마가 아니라 구조다. 이제 업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선 업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기를 더 많이 써야 하는 구조는 이미 결정됐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재생에너지, 원전, 노후 전력망 교체. 이 모든 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더 멀리, 더 많이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전소만 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가 생기면 반드시 송전선, 지중 케이블, 고압 초고압 케이블, 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전선주는 항상 가장 늦게 주목받지만 실제 돈은 가장 오래 버는 업종에 속합니다. 4. 대원전선의 강점은 자극적인 재료가 아니다. 대원전선의 상승 재료는 단기간에 주가를 튀게 만드는 한방짜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회사의 강점은 너무 조용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있습니다. 첫째, 전력통신 케이블이라는 본업 자체입니다. 국내외 건설사, 산업 전력 수요, 통신 인프라까지 수요가 사라지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둘째, 전선 업종 특유의 원자재 가격 반영 구조입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약 구조상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선주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의외로 방어력이 있는 업종입니다. 셋째, 테마 순환입니다. 시장은 항상 원전, 발전, 전력, 설비, 전선. 이 순서로 움직여왔습니다. 전선은 늘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의외로 지속력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그럼에도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리스크도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이 깔끔하게만 가지 못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종속회사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 지연 이슈로 불성실 공시 벌점이 부과됐습니다. 이건 사업 문제라기보다는 공시 관리 이슈에 가깝습니다. 둘째, 기존 시비 전환으로 인한 기계적 물량 출회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신규 악재라기보다는 이미 예고돼 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온 것입니다. 셋째, 소수 주요 주주의 지분 전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지배 구조나 경영권과는 무관한 소규모 지분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넷째,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 이력. 이 역시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는 신호일 뿐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모두 같은 시기에 겹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업 때문이 아니라 심리와 수급 때문에 더 흔들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 이제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슈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공시 이슈 이미 반영. 시비 물량 상당 부분 소화. 주요 주주 매도 해당 주체 매물은 소멸. 과열 경고 시간 경과로 영향 약화. 즉, 과거를 흔들던 재료들은 대부분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원전선은 새로운 악재를 맞는 구간이 아니라 과거 이슈를 정리한 이후의 구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7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나눠보자. 단기 시나리오. 전선 테마가 강한 날에는 동반 상승. 약한 날에는 상대적으로 조용. 변동성은 남아있음. 중기 시나리오. 전력망 투자, 수주 뉴스가 나오면 후발주 성격으로 탄력적인 움직임 가능. 실적 발표 시점이 중요. 장기 시나리오. 전력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는 한 전선 업종의 구조적 수요는 유지. 결국 실적이 주가를 끌어가는 흐름. 그래서 대원전선은 단기 매매보다는 흐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맞는 종목입니다. 오늘 대원전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은 테마주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통적인 제조업. 이슈는 많았지만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고 전선 업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유효. 그래서 이 종목은 빠르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하며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마무리. 대원전선은 오늘 당장 급등을 약속할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를 더 많이 써야 하는 세상이 되는 한 이 회사가 만드는 케이블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대원전선을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봤습니다.